뭐 방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눌 생각인데요. 일단 지금 밖에 감독님하고 배우분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영화 여러분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지금 이제 사진을 찍으시느라 여념이 없으신데 일단 제가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상류 사회를 이제 저는 또 어떻게 봤는지 좀 간략하게 제 얘기를 이제 하고 제 영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상류 사회를 봤을 때 되게 블랙 코미디로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제 옆에 앉으신 박해일 씨가 연기한 장태준이라든가 아니면 수혜 씨가 연기한 제 수연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모든 인물들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그 충실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저는 낄낄거리면서 재밌게 봤는데 물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그런 걸 보면서 좀 태준과 수연 부부가 굉장히 욕망에 충실한 캐릭터들이다. 이제 지금 상류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리뷰나 기사에 나오는 대로 이 두 부부는 상승하고자 하는 욕망에 충실한데 저도 이제 거기서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좀 재밌게 본 거는 이들 부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들 부부가 마주하는 정치 세계라든가 돈의 세계라든가 권력의 세계의 어떤 추악한 면모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 드러내는 방식이 제가 이제 블랙 코미디처럼 이제 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영화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궁금하고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감독님과 배우분들도 지금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감독님하고 배우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영화를 보시면서 궁금했던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확인하고 싶은 것들, 배우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생각을 미리 좀 해두시면 제가 저 혼자서 안 떠들 거고 여러분들께 마이크 넘겨 드릴 테니까 좀 재밌게 얘기를 나누자고요. 편하게. 일단 감독님께 제가 이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자유부인이라는 한영모 감독의 56년작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연으로도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처음에 구상을 하실 때 영감을 받은 작품이 그 작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1950년대 이야기를 2018년도의 상황에 맞게 2018년도 시대상을 펼쳐내 보일 때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셨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저 상류사회 연출한 변현 감독입니다. 질문에 드리자면 어떤 작은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자유부인이라는 흑백 영화를 소재로 현대무용하고 이렇게 한 공연을 했었는데 그것을 그게 모티브가 돼서 한번 현대로 가져오는 시나리오를 써보자가 아주 몇 년 전에 그냥 시작해 그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50년대에 있어서 그냥 조금 억압된 가부장적인 그 사회 속에서 여자가 자유를 찾고 싶어서 나가고 춤바람이 나고 이런 이제 정비석의 소설이었는데 현대로 왔을 때는 어떤 추구가 가능할까? 지금에 와서 저희가 일탈이라고 할 때 집을 나가서
춤바람이 난다가 일탈의 형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는 어떤 추구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조금 이야기를 확장시키다 보니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나리오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부가 대단히 욕망에 충실하게 달려가는데, 사실 생각하면 저희가 표현의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다들 어떤 종류의 좋게 표현하면 조금 이제 소망, 희망 또는 노력하고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것을 부추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 집에는 어떻게 욕심도 없니? 이렇게 할 정도로 오히려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의지가 있어 보이고 좋게 여겨지죠. 근데 그게 조금 더 과해지면 욕심이라고 옆에서 평을 하게 되고, 더 과해지면 탐욕이라고 또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을 더 노골적으로 보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비난하게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면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아주는 상승 의지들이 어느 지점에서는 본래의 선한 의도와 관계없이 이제 욕망으로 비춰지거나 탐욕으로 비춰지게 되는가, 이제 본말이 전도되는 그 지점이 어딘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이 부부들에게서 이제 조그만 균열들로 나타나는 것에 이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길어졌네요, 이야기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 말씀 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유부인에서는 이제 대학 교수 와이프가 아내가 댄스홀에 이제 출입하잖아요, 춤추러. 근데 이 아내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디 여자가 감히 밖에 나다니냐, 이런 사회적 시선이 만만치 않은데, 상류사회가 2018년도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게 한 거는, 이제 수연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자기 욕망에 충실한 여자로, 자기 욕망에 솔직한 여자로 묘사됐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보면, 한국 영화사에서 여성 캐릭터 중에서 이 자기 욕망에 이렇게까지 솔직한 여자는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점에서 수혜 씨께서 감독님으로부터 상류사회 수연 역할을 처음에 제안 받으셨을 때 아마 수혜 씨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좀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그 수연의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매료가 되셨는지. 제가 매료가 됐던 부분은 두 지점이 있어요. 하나는 솔직함과 또 그녀의 치근함이었어요. 어떤 제가 연기적으로 보여줘야 했던 지점은 자기 욕망을 쫓아 어떤 실현하고자 달려가는 여인이죠. 그래서 그 지점부터 보여지긴 하지만, 또 그 이면에 저는 그녀가 왜 저렇게 어딜 향해 달려가지? 그녀가 추구하는 게 1등인데 만약 그녀가 1등이 됐을 때 과연 그녀가 행복할까? 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 감정에 이입해서. 그랬을 때 그러하지 못할 거라는 어떤 저만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기준이 자기가 되어지지 않고 남이 된다면 무언가를 다 쟁취하고 얻어져도 행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좀 출근했었고, 또 반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자기 욕망에 솔직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또 배우라는 직업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늘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제 욕망을 좀 감추며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캐릭터가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왔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사실 최근에 출연하신, 그러니까 바로 전작인 국가대표 2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통념과 맞서 싸우는 여성을 이제 연기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외유내강형을 좋아해요. 뭔가 단단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정확히 뭔가 보여진다면 저는 배우로서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신 박해희 씨에 대한 게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박해희 씨가 연기한 이제 장태준이라는 사람은 이제 대학 교수로 있다가 우연치 않게 대학 교수인데 이제 좀 사회 경제적인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좀 우연치 않게 정치권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면서 허파에 좀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굉장히 저는 순수한 캐릭터라고 봤어요. 그 영화 보는 내내 장태준이 이제 순수하기 때문에 모 당으로 연상되는 이제 민국당이라든가 아니면 재벌과 그리고 조폭과의 어떤 카르텔에 또 붕괴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장태준은 역시 이제 수연처럼 배우로서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좀 욕심이 나게 하는 그런 캐릭터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처음에 변혁 감독으로부터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좀 장태준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셨는지. 예, 일단 배우 박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얘기와 잠깐 별개로 잠실 쪽에 극장을 오다 보니까 석촌호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 일찍 와서 한 반바퀴 돌았습니다. 이렇게 가을 날씨에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캐릭터는 책을 처음에 변혁 감독님께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때 장태준 캐릭터는 1차적으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일 것 같다. 현실에 발붙여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내 주위에 있는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라는 자연인이 배우로서 이 캐릭터가 되어보면 제가 실생활에서 겪지 못할 감정들을 한번 영화 속에서 현실적으로 그려보고 느껴볼 수 있겠다. 저부터 일단.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연기를 해내면 관객분들이 보실 때 본인의 어떤 감정으로 대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성별을 떠나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책에서는 순수한 학자로 나오죠.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자인데 시민 경제, 시민 사회에 관심 있는 시민 운동가이기도 하고요. 되게 1차적인 느낌이었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분신 사건, 노인 사건을 이슈를 계기로 이 정치의 입문을 제안을 받게 되는 느낌이 저는 가장 궁금했던 모습이었어요. 본인이 열망하는 어느 하나의 프로젝트가 이 정치권의 제도화된 시스템과 맞물려서 힘을 받을 수 있다라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장을 열 수 있다라면 이거 정말 뜻깊은 일이겠구나. 그러니까 반대로 옆에 계신 이제 와이프 역할로 나왔던 오수연의 캐릭터는 정확한 욕망과 그 목표가 있는 캐릭터라고 봤고, 태주는 사실은 초반에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장태준은 때가 오면, 기회가 오면 그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어떤 캐릭터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나중에는 밑도 끝도 없이 달려가는 어떤 와이프에게 경종을 울리기도 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잡는 캐릭터이기도 해서 중간에 이 두 캐릭터가 정말 정신없이 달려가다가도 멈출 수 있는 타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주는 분명히 많은 유혹과 정치권 안에 들어가면서의 많은 배신과 음모들에 섞여가면서 한 번쯤은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부부관계의 모습 속에서 아내를 멈추어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멈추어야겠다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태준이 제 개인적인 배우로서, 자연인 박해일로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박해인 씨 말씀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감독님께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물어보기 전에 그 박해인 씨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장태준은 저는 되게 순수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저는 왜 순수하냐면 순수한 학자로 봤는데 보통 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좀 정부적인 감각을 갖춘 대학 교수라면 처음에 정치권으로부터 제안을 받을 때 무슨 당인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따질 거거든요. 근데 장태준은 너무나 이제 순수하게 미국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으니 이제 들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다. 이 사람 바보는 아닌데 순수하다. 정말 순수하고 그 순수한 면모가 결국은 영화의 후반부에 갔을 때 아내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성격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봤거든요. 저는 그 점에서 저는 장태준 모습을 보면 박해인 씨 평소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캐릭터다. 다른 앞에서 작품에서 전작에서 연기한 캐릭터하고 다르게 장태준의 평상시에 이 부부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말은 박해인 씨 그 평소 모습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작업을 하실 때 좀 어떤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셨나요? 저를 얼마만큼 아시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네. 워낙 영화 전문 기자분이시다 보니까 오랜 시간 또 간혹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할 때 뵙긴 했지만 어쨌든 이 캐릭터는 제 삶과도 크게 이렇게 간극을 느껴보려고 했던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수혜 씨랑 같이 부부의 호흡을 쭉 끝날 때까지 만들어가는 캐릭터다 보니까 제가 기존 필모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한번 같이 느껴보고 싶었고, 사실 저희가 일탈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저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시니까 거기서 제가 느껴볼 수 있는, 영화를 통해서지만 성찰? 제 삶의 성찰? 그거를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건 배우로서는 큰 매력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 작품을 통해서 작게나마 또 새로운 작품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될 것 같고, 또 조금이라도 성장하지 않을까. 네, 저한테 또 성장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하나만 더 질문하고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독님하고 배우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아까 박해인 씨가 얘기한 대로 저는 이 두 부부가 매력적인 이유가 각자의 욕망을 조주면서도 그 과정에서 두 사람 다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 크고 작은 유혹들을 받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서로의 도움과 충고에 따라서 너무 뛰어넘을 때도 있고, 이 과정들을 그리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과 배우 두 분께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쨌든 두 부부의 어떤 케미스트리 그리고 관계관계, 이 두 부부가 어떻게 보여야 한다라는 게 감독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고, 현장에서는 박해인 씨, 수혜 씨가 사실 어느 정도의 톤앤맨으로 보여줘야 관객들이 두 부부를 좀 매력적으로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부부가 나오는 씬들이 꽤 여러 번 있습니다. 자잘하게 싸우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사실 제일 솔직하게 되는 장면이 같이 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 이걸 꼭 부부 이야기로 써야 되겠다는 것에 진짜 전제였던 것 같아요.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낯을 좀 드러내겠다. 아까
수혜 씨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분명히 목표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그것이 잘 드러날까 잘 모르겠어요. 그거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가까운 사람하고 야, 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는 건 왜 그 모양이니?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때 진짜 좀 솔직하게 관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장태준이 아까 민국당의 제안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뭐 극중에 나오는 대사처럼 재벌가를 욕하지만 막상 입사원서는 재벌 회사에 제일 먼저 내게 되는 것 같은 거죠. 분명히 방송 출연했을 때의 장태준을 보면 좌파 지식인 같아요. 근데 누가 봐도 선명하게 빨간 넥타이를 한 우파 정당의 제안을 받고 한 3초쯤 고민해요. 아니 이미 고민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들어왔겠죠. 고민한 척을 좀 했겠지만 수연이 야 정말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하면 한다 그래. 아마 정하고 왔을 것 같아요. 한 3초 정도 고민하다가 기회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속으로는 그랬겠죠. 이거 하면서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금방 합리화시키는 거를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것들이 이 시대를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그것을 좀 이 부부의 이야기에서 담고 싶었던 욕심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대사 중에 너 힐러리 같다. 너 진짜 야 좀 무섭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진짜 그 힐러리 같이 야 진짜 무섭기도 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한편 그러면 클린턴 되고 나서 사고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뭐 재밌는 대사로 넘길 수 있지만 사실 너무 적나라한 세태를 풍자하는 어떤 주의 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단 이 시대를 이끌어간 힘 같아요. 일단 대학 들어간 다음에 이야기하자. 사고 쳐도 되니 클린턴 되고 나서 이야기하자가 일단 취업하고 일단 이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왜 계속 새로운 목표를 주니까 일단 클린턴 되고 나서라는 과정이 무시되고 심지어는 사고 쳐도 좋으니 클린턴 되고 보자를 주장하는 이 시대의 어떤 논리 같은 거죠. 그러다가 끝내 가서 지금 시대는 이미 사고 쳐서 클린턴 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문제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대이고 이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이제 끝내는 절대 그 논리로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증명해 주는. 그래서 좀 동지적이면서도 서로 간의 주의 주장을 내세우다가 그것이 속에는 어떻고 민낯이 드러나는 제일 첨예하게 보여진 어떤 전쟁터 같은 느낌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의 모습이 이번 영화에서는 우리 과거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버님께서의 일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가부장적인 어떤 아버님의 뒷모습, 등짝 이런 게 좀 인상적이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이번 영화에서의 부부의 컨셉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동지적인 어떤 상호 보완적인 친구처럼 되게 수직적이었다가 이제 뭔가 수평적인 느낌으로 저는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부의 느낌이. 심지어는 제 개인적인 성향은 이 장태준과 오수연을 보면서 오히려 오수연이 더 가장 같은 느낌? 장태준이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오수연이 저한테 너 때 기다리지 말고 빨리 잡어라고 얘기하지만 않았어도 저는 그냥 선비처럼 그렇게 계속 또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극 중에서 와이프가 더 점진적이고 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이고 그런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의 모습을 볼 때. 수혜 씨는 어떠셨어요? 네, 옆에 계신 두 분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컨셉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모습이기도 하고요. 동지적인 거 맞고 파트너적인 거 맞는데 저는 촬영하면서 감독님이 계속 동지를 요구하셨고 오빠도 저희가 파트너로 보여지기를 원했는데 근데 저는 여자로서 뭔가 든든했어요. 그냥 내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어떤 시시콜콜한 얘기를 남편에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든든한 내 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내 편이기도 한 어떤 그런 어떤 심리가 저한테는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네, 누구는 이 두 부부를 두고 하우스 오브 카드의 언더우드 부부에 비유하곤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 언더우드 부부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이 두 부부는 그들에 비하면 굉장히 욕망이 솔직할 뿐이지 뭐 추악하거나 더럽거나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 좀 그런 비유가 너무 좀 약간 좀 안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뭐 한 적 있고, 그 제가 이제 혼자서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그 이제 지금 이제 그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기 제 중간에 뒤쪽에 손 크게 드신 분께 마이크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영화 되게 잘 봤고요. 개인적으로 또 이제 박해일 배우님과 후예 배우님 팬인데 어제 GV 때 야근 때문에 못 온 게 너무 후회되는데 오늘 와서 너무 기뻐요. 일단 뭐 다른 것보다 저도 이런 예술이나 이런 욕망에 대한 이런 영화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를 정말 잘 봤는데요. 이제 그런 욕망에 관한 표현, 그런 영화 장면을 찍으면서 되게 감정선을 이끌어가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일단 박해일 배우님과 후예 배우님께서 이제 영화 찍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보신 바와 같이 그 굉장히 저희가 작년에 11월부터 한 2월 중순까지 이제 유달리 한파였을 때 찍었었는데요. 그 김강호 씨랑 이렇게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창에서 그 유람선 요트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의도 쪽에 굉장히 추울 때 밖에서 이렇게 찍었던 장면. 그게 이제 육체적으로 들어오지만 끝까지 내몰리는 어떤 그 태준의 모습에서 이렇게 태준의 어떤 자연인의 기질이 나오는 그 장면이 저는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네. 추억기도 추웠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씬이 재개관전 씬이었어요. 마지막에 보여졌던 일단은 감독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대본을 쓰시기도 하셨고 그게 실은 재촬영이 되어진 부분이에요. 근데 그 감정 전달에 있어서 자꾸 저의 모습이 반영이 돼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성을 가지고 그 씬을 대처하고 싶었는데 자꾸 그 무대에 섰는데 제 민낯이 드러난다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촬영이 중단되고 감정을 추스리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아마 저의 그 수연의 민낯을 드러내는 재개관전 씬이 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감독님께서는 또 덧붙이실 말씀은 없으세요? 물리적으로 힘든 씬들이 물론 있지만 역시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수혜 씨 말씀하신 그 씬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평화로운 스튜디오 안에서 그냥 이렇게 혼자 대사하는 것이니까 물리적인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영화가 2시간 동안 끌어오다가 지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지만 또 동의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배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2시간까지 끌고 오던 드라마를 어떻게 결론 지어야 되는 그 짧은 연설로 설득력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좀 집중력을 요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혜일 씨가 이야기하신 그 바깥 장면은 정말 영화 볼 때마다 저게 저렇게 평화롭게 나온 게 억울하다 싶을 만큼 너무너무 추웠거든요. 그 강변에서 봉투 들고 욕하면서 발길질하고 했던 씬이 정말 추웠어요. 정말 추워가지고 근데 이제
박해일 배우님은 민국당, 만국당이라는 대사를 평상시에도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즐겁게 그 씬이 정말 또 반대로 촬영 자체로는 정말 테이크가 두세 번밖에 안 갔을 정도로 완성도 있게 좀 만족스럽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장면, 물리적으로 힘든 것들은 또 오히려 더 이렇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긴장감이 있었던 그 타워 팰리스 그 이제 집 안에서 둘이 싸우는 장면, 개같이 살자 뭐 이렇게 하는 장면, 이럴 때가 이제 정말 옆에서 보는데도 카메라 뒤에서 숨어서 보는데도 제가 떨릴 정도의 그런 긴장감이 현장에서 느껴져서 다들 스태프들이 다 긴장하면서 스태프들이 다 감동하면서 봤던 씬으로 기억됩니다. 두 분이 같이 있는 장면 제 기억으로는 거의 대부분 싸우지 않나요? 다툼의 정도가 크고 작은 것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날선 말들을 주고받는 현장에서 또 어땠을지 굉장히 상상이 되네요. 제가 이제 영화를 알리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GV가 그래서 인실직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서로 뭐 개같이 살자 하면서 후반부에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증거인 서류를 그 오수연이 이렇게 찢는 장면이 있어요. 바닥에서 거실에서.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냐면서 이렇게 서로 막 뺏고 하다가 사실 찍다가 제가 수혜 씨 그 볼을 손톱으로 이렇게 거의 핥힌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적으려다가 타점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살점이 날라가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실제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어쨌든 합이 안 맞았던 거죠. 이게 저만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제가 평생 동안 또 죄스러울 것 같아서. 근데 얼마 있다가 또 화장품 광고를 찍으러 가신다고 해서 이것도 제가 또 뭘 물어내야 되는 건 아닌가 막 CF계 또 여왕이신데 그래서 굉장히 그때 힘들었었어요. 네. 생각이 정말 끝없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앰뷸런스로 바로 이제 거의 자정쯤이었는데 피부과 가셔서 꼬매시고 저는 거의 그 정도까지 거의 지옥 같은 생각을 그날따라 시간이 또 왜 이렇게 안 가는지 해서 임시 방편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오셔가지고 마저 싸운 거예요. 마저 싸워가지고 그게 영화 한 중반부 정도 됐었죠. 촬영 회차로 따지자면. 그래서 그 이후에 나머지 장면들을 또 이걸 이제 살색 테이프를 붙이고 촬영을 하신 거죠. 원래 이제 감정적으로 계속 동요가 세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깊고 그런 장면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준 스크래치가 아무튼 너무 제가 힘들었었어요. 저 또한 수현 씨는 더 힘들었었겠지만 결국에는 CG팀한테 가서 무릎 꿇고 자 좀 부탁해달라. 이게 또 다 제작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현 씨한테도 되게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사과도 드리고 또 한 작품이 나오기까지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기자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관객분들한테 먼저 인실직고합니다. 네,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작정하고 나오실 것 같은데 그 설명이 충분히 됐어요? 네. 이렇게 질문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맨 앞에 계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주부인데 애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기 감독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수혜 배우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마지막 장면을 제가 정말 조금 쇼킹하게 봤거든요. 대부분의 제가 본 한국 영화는 저를 공격하는 타인의 치부나 이런 거를 드러내려고 많이 하는데 왜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제 제 괴간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조금 되게 많이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짧게 좀 이야기해주세요. 짧게. 감독님한테 너무 여쭙고 싶어가지고 네,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연의 결단, 사실은 혼자 한 게 아니라 태준이랑 같이 한 결단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라도 그런 식의 결론을 반응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관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동영상 적자
그리고 우리가 더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는 선택을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비겁하게 주인공들은 좀 영웅적으로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글을 쓴 거죠. 사실은 태준과 수연은 더 이상 우리는 적들과 싸우는 수준이 아니야를 선언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적들을 괴롭히고 이기는 차원으로 끝나고 싶지 않고 그냥 초월하는 쟤들하고 니들하고 관심사가 틀려를 선언하는, 정말 저는 이렇게 영웅적인,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실 불편할 수 있는 선택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저희 그게 편하거든요. 쟤네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감옥에 가고 우리는 훌륭해를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이들은 그런 선택하고 관계없이 니네들하고 싸우는 것에 시간 쓰고 싶지 않아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 안 쓰고 나를 더 챙겨주고 싶고 내가 더 행복해지고 싶고 자유를 찾고 싶어. 우리 할 수 있을까? 오수연이 괜찮다면 괜찮지. 그래 가자. 이런 선택. 그래서 둘이 그냥 쟤들이 어떻게 된 것보다 훨씬 더 자유스럽고 훨씬 큰 승리를 얻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또 봤는데 마지막에 그런 이제 선택들, 두 부부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들을 어떻게 봤냐면 사실 한용석이라는, 윤재문 씨가 연기한 한용석이라는 재벌 회장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검찰에 부린다? 금방 나와요. 한용석은. 네, 여러분들께서 매일 뉴스에서 이제 금방 나오시는 회장님들 보고 계시잖아요. 금방 나와요. 그 사람을 심판하는 방법은 이제 어떤 수사권을 빌려서 심판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큰 타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들 부부가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과연 이런 약간 넘사벽인 캐릭터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했을 때 결국 수연이 선택한 거는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아킬레스건 동영상을 한용석이라는 사람 앞에서, 한용석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재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해서 액자에 걸어두고 그런 아주 이상한, 스스로 굉장히 대단한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빅엿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수연이 선택한 거는 정면 돌파. 이 사람이 나의 약점을 잡고 있던 동영상을 그래 이 동영상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심판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저마다 이 마지막 이 부부의 선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주제 넘게 끼어들었는데 얘기 안 하기로 해놓고 질문 한 두 개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드리고 두 번째 드릴게요. 저 뒤쪽에 먼저 손 들어주신. 네,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인간의 그 이중성들을 상당히 이 영화에서 핵심 포인트를 하나 잡으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이 상류사회는 인간이 갖는 이중성들을 저한테 좀 잘 어필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거울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파티를 가기 전에. 그래서 거울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은 굉장히 평화롭고 상류사회의 어떤 모습을 보이지만, 스스로의 어떤 욕망이나 자기가 신분 상승이나 또 다른 사람한테 위선적인 모습은 철저하게 이렇게 감추고 있는 모습, 그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격적인 어떤 성애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별로 노출하지 않고, 아니면 이렇게 좀 좀 쉬쉬하고 좀 얼굴이 뜨거워지니까 그렇게 감추는데, 오페라 음악이 나오고 또 거기서 이렇게 좀 적나라한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뭔가 인간이 갖는 권력이라든지 또 이렇게 쾌락이라든지 또 자기가 추구하던 그런 욕망들은 굉장히 포장되어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거를 이렇게 뭐 더럽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더티하고 좀 추악하게 바라지만 스스로는 그런 쾌락에 취하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고 또 그런 욕심에 이렇게 정욕의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감독님이나 배우님들이 굉장히 그걸 잘 묘사하지 않았느냐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싶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울은 저희 포스터에도 실제로 사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일단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깊은 얘기를 또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아서 얘기하자면 저는 거울의 뒷면 같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분명히 계실 겁니다. 보시다가 불편하다 라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감독님도 계시지만 저도 책을 읽었을 때 그런 기분을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물어봤었고 저 또한 그 얘기를 답변을 듣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추악한 이면이나 사람의 어떤 욕망이라는 소재를 빼고 얘기할 수 없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상대방의 욕망을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개인의 욕망을 가지고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조용히 욕망을 채워나가길 바라죠. 저는 그게 이제 저 또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그것을 그렇게 솔직하게 보여주는 입장에서 각 인물들이 모든 인물들이 분신노인조차도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모든 캐릭터들이 다 욕망들을 가지각색으로 보여준다라는 건 저는 이 영화에 어떤 각자의 거울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중성이란 표현 네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조금 입체성 이런 식의 표현을 조금 배우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고 약간 다른 면들이 있죠.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처음 저는 이제 뵙게 되고 이런 자리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앉아 있고 저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어색한데 직전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이런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실 수 있지만 사실 이렇지 않은 모습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이 모습이 뭐 몇십 %일지 모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모습들까지 해서 합쳐서 저라는 인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용석이 됐건 또는 박태준, 오수연 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여지는 전면에 내세워지는 그림이 있고 그리고 약간 옆에서 다른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회 장면이 조금 과격하죠. 한용석 회장과 그 미나미상의 예술 작업을 한다고 하는 씬인데 조금 셉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출하는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극 중에 다른 정사신이 또 있는데 일반적인 정사신의 표현 방법과 다르다라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고의적이죠. 왜냐하면 한용석 회장은 이것을 스스로 예술 작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대낮에 뭐 비서관이 왔다 갔다 전화기 들고 다니고 더 밝은 조명에서 오페라 틀어놓고 그래서 고의적으로 카메라도 제가 절대로 이걸 일반 정사시처럼 어둡게 하고 숨어서 찍고 디졸브 시켜서 넘어가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냥 이들이 퍼포먼스라고 생각하고 저걸 사람들 다 보는데 저렇게 밝게 진짜 어이없다 라는 느낌이 정확하게 묘사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냥 제의적인 느낌을 더 만들고 싶었고 오페라를 틀고 거기에다가 카메라도 최대한 우아하게 카메라 워킹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만드는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2, 3분이 힘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또 변명을 해서 1시간 55분
재벌의 어떤 시민은행에 300억을 기부해서 박수를 받는 장면과 똑같이 말을 끌고 들어오는 우아함과 똑같이 그런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에서는 저렇게 위선적이고 저렇게 추악한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신만으로는 대단히 불편하시겠지만 그들의 여러 면모가 총체적인 좀 전에 이중성 또는 입체성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장면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약간 넘겼는데 약속을 이제 했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받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벼운 질문인데 수인님 의상도 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 검은색 목폴라를 입고 파란색 정장에 이렇게 그 모습에서 저는 오수연 내면의 욕망을 절제하면서도 좀 냉철함도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처럼 수인님이 직접 이런 스타일 캐릭터 표현을 위한 스타일에도 신경 쓴 부분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네, 제가 그 기존 캐릭터랑 그 전에 있던 캐릭터랑 다르게 조금 이번에는 의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사전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게 어떤 그녀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성성이 최대한 배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어떤 그 성이 드러나는 옷들은 최대한 좀 피하려고 해서 터틀넥이나 조금 그런 어떤 커리어적인 면이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은 조금 염두에 둬서 촬영했어요. 1분만 보충 더 하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이제 상의해서 의상은 정해져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게 약간 강단 있고 남성적인 것들은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가 있냐면 다 아시겠지만 수혜 씨가 무지하게 이쁘시잖아요. 근데 그냥 진짜 그냥 이쁜 게 아니고 굉장히 동양인으로 참 드물게 되게 입체적인 이렇게 이 얼굴이 있어서 클로즈업이 가능해요.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동양 배우들에게 클로즈업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윤곽이 뚜렷한 얼굴들과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런 것들이 선명하셔서 꽤 영화의 이 전반적인 수연을 다룰 때는 그렇게 남성적인 면에 실루엣이 돋보이는 단순한 의상들을 가지고 하는 풀샷들이 많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은 제가 심할 정도로 클로즈업이 들어가도 충분히 그 어느 각 버티시고 심지어는 얼굴에 굉장히 그 다양한 표정들로 연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여성스러운 섬세함들이 굉장히 묻어나거든요. 그건 뭐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상이나 하는 쪽에서는 반대로 가도 충분히 그 양면성 내지는 일체적인 여성적인 아름다움과 남성적인 그런 캐릭터가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셨죠? 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넘겼는데요. 지금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지금 퇴장하시기 전에 잠깐 이제 구지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제 마이크를 예,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잡아드린 것 같아서 가실 때 상류서의 달콤함을 드리기 위해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가실 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앉아 계세요. 시간이 걸리십니다. 이 자리에 잠깐 앉아 계세요. 나오실 때 나오실게요. 천천히 나오세요.
양쪽 나오시면 돼요. 양쪽 나오시면 돼요. 앞으로 갈게요. 자동식 조치입니다. 분들 앞쪽으로 오세요. 바로 앞쪽으로. 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자, 퇴장하신 분들 앞쪽으로 좀 이동 부탁드릴게요. 열만 나와주세요. 자, 좀 이동하실게요. 네, 앞으로 쭉 나오실게요. 앞으로 이동하세요. 앞으로 이동하세요. 자, 저 설교실 되게 많게 내려오세요. 뒤에 맞춰가지고 받으시면 이동 부탁드릴게요. 자, 앞쪽으로 오실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나오시는 분들 양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럼 양쪽에 계시니까 양쪽으로 나가시면 돼요.